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미국의 새해는 벌써 정치적으로 굉장히 바쁜 그런 한 해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섬뜩한 새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의 새해 2020년이 미국 대선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서 패트릭 뷰캐넌이라는 미국의 보수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죠. 현대 보수예요. 그 전부터 보수가 이어져 왔었지만 그 같은 레이건 대통령이나 닉슨의 자문을 했었던,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기도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목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칼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려면 이란과 북한과의 전쟁을 피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전해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이란의 장군을 혁명 수비대의 이제 한 분파의 장군, 더군다나 지역에, 중동 지역에 외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같은 거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 아니니까요. 미국과 이란이. 그래서 이렇게 암살을 했기 때문에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고 불과 이제 몇 시간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미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전쟁하기를 원치 않지만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이 미국과 군사력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전쟁을 원치 않지만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전쟁이라는 것이 늘 예기치 않은 그런 작은 일에서 큰 군사적인 충돌로 발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섬뜩한 한 해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패트릭 뷰캐넌은 이란과 북한을 얘기를 했지만 아프가니스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국가와 전쟁을 피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 문제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어제 all about,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ll about 이란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시위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동안 이란의, 미국으로 말하자면 합참의장으로도 비교되고 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무부의 넘버 원 투맨으로도 비교가 되는데, 왜냐하면 거셈 술레이마니가 군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중동 지역 이란에서도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외에는 이란에 가장 많이 빌보드에도 붙여 있고, 이란뿐만이 아니라 시리아라든가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숨진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이란은 물론이지만 미국에서도 그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카고라든가 대도시에서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치렀던 지금까지 가장 지상전을 포함한 최근의 큰 전쟁은 2003년도 이라크 들어가고 이라크 전쟁이라고 2차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원치 않지만 지금 평화 시의 상대의 가장 존경받고 대단한 전략가인 미국을 너무나 괴롭혔죠. 그동안. 그런 전략가를 암살을 했다는 것은, 암살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단어로는 암살이 맞습니다. 암살했다는 것은 전혀 반전의 이미지는 아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판타지였을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의 암살을 명령을 해놓고 국방부가 암살을 했고, 그 암살 발표를
국방부를 시켜서 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트럼프스럽지 않은 일이죠. 보통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잘했어 하고 트윗으로 땅 치고 나가야지 되는데 국방부가 발표를 하고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야 하고 팍스와 함께 치어리더를 충분히 하게 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성조기 내걸고 트위터에 그리고 그 뒤에 그는 오래전에 죽었었어야지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라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것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제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말이 I don't know. 왜냐면 너무나 심각한 암살이었기 때문에 I don't know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션 해니티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라크 전쟁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많고요. 굉장히 그 호전적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I don't know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중동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원수를 지면서 중동에서는 우리가 최고야 하는 것을 그쪽으로 향해서 나가고 그쪽으로 향해 나가는 설계 역할을 이번에 미국이 말하자면 그냥 제거해버린 거셈 술레이마니가 쭉 해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적이었고 특히 15년 동안은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미국의 다른 대통령이 오바마나 부시나 이런 사람이 그를 암살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만큼 그를 암살했을 때는 그 이후에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로 처리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렵지 않아서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또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서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같은 군사작전이나 암살이나 이런 것에는 반드시 보복이 따르기 때문에 균형에 맞게 군사력을 쓰죠. 우리가 이 정도 당했으면 이 정도의 군사력을 쓰는데 이처럼 정말로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순교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데 국장으로 사흘 국장을 치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이제 충분히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까지 다른 지도자들이 미군이 이라크에서 6명이 숨졌을 때 1명은 바로 이 거셈 술레이마니에 의해서 숨졌다라고 미국 국방부에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물론 정확한 대답은 I don't know. 지금 뭐 많은 매체가 분석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겁장이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최종적으로 누가 옆에 있었는가, 누구 말을 들었는가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를 해서 개발업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지만 중동의 그 깊고 그 얽히고 설킨 종교 문화 문제 또 그것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찬찬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충분히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철학을 쌓을 만한 시간이나 의지 같은 것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셈 술레이마니를 암살한 것은 뭐 암살이라고 해도 좋고 뭐 공격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사람은 숨졌습니다. 그런 것은 dangerous를 넘어서요. 미국에선 dangerous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perilous라는 단어. dangerous보다도 더 위험한, 더 이상 perilous라는 단어보다 더 위험한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어차피 이 사람이 숨져도 또 다른 후계자가 나와서 미국을 공격할 테니까 그러자니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두자 하고 그냥 도왔던 것이고 한때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을 암살하려고 했을 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이번에는 드론으로 딱 한 방으로 끝내줬지만 그랬을 때 미국에서 그 당시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였는데
아들 부시 맞죠?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참아라 미국이 이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이 사람을 그 살려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군사 공격에서는 그 균형이 맞아야지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출구를 찾지, 정확한 출구를, 아주 안전한 출구를 찾지 못할 것을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뒀는데,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란이 지금 계속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미국의 드론도 격추시켜보고 해서 그래 그러면 가서 쳐 했다가 10분 전에 치기 10분 전에 공습을 중단시킨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약하게 보이기도 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또 투머치 대응이었죠. 이 드론을 격추시켰는데 사람들이 숨질 수 있는 그런 것,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머치 대응을 군사적에서는 안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12월 27일에 시작이 됐죠. 이란이 그 지지하는 그 시아파 헤즈볼라가 이라크 시아크 헤즈볼라가 결국은 미군 그 계약자를 숨지게 했다 해서 미국이 이 시아파가 기지로 쓰고 있는 이라크예요. 이라크의 그 군기지를 5군데를 라켓 공격을 해서, 시리아에도 라켓 공격을 해서 이제 그 25명이 숨졌잖아요. 이것도 균형이 맞지 않은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미군 계약자 1명 숨졌는데 25명이 사망을 했고, 그러자 그 바로 다음에 이 그룹이 주도를 해서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점령당했잖아요. 이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셈 술레이마니를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중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란의 장군인데 이란에서 숨진 게 아닙니다. 이라크에서요. 이라크에서 이제 그 이라크의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쪽의 민병대와 함께 자동차로 갈아타고 이제 그 자동차 안에 있을 때 딱 한 방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이라크 군도 죽고 장군도 죽고 그 술레이마니와 함께 죽은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 마후디 그 무한디스라고 그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바로 그 이란이 지지하는 헤즈볼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군 계약자를 숨지게 했다는 이 그 헤즈볼라를 만든 이 사람도 같이 그 숨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과 이란의 대부분의 어떤 그 전투 같은 것이 대리전이라든가 스파이를 통한 것이라든가 제재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한 전쟁과 같다는 그런 그 얘기죠. 지금 그렇게 그 숨진 겁니다. 미국에는 정말 그 부기맨, 도깨비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이었죠. 이라크 전쟁을 치를 때도 미군 사상자를 가장 많이 내게 한 책임자, 또 시아파 민병대를 훈련시켰고, 뭐 미 군용차를 폭발하게 했다던가, 미국 군인을 사살하게 했다던가, 정말 그 대단했는데도 오히려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선을 넘지 않아서 이 이슬람 그 혁명 수비대에 공습을 하지 않았고, 이라크에서 잡은 관계자들을 석방하고, 아무튼 그랬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미국이 지지자들은 이 사람을 레지스턴스라고 부르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그런 이 술레이마니가 이 쿠두스 군도 이끌었고요. 아무튼 특히 그 이슬람믹 그 혁명 수비대 브랜치의 그 이스라엘 바깥의 브랜치를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라크도 가고 시리아도 가고 안전하다고 느꼈겠죠. 그곳에서. 그러다가 뭐 방심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드론이라는 그 괴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그를 암살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란의 성직자 뒤에서 진정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사람, 이란에서 헤즈볼라를 상대하는 사람, 레바논의 어떤 레바논이나 시리아의 민병대를 상대하고
정치적인 당과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지금 65세였는데요.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본 사람이 많습니다. 군인이 군사적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른 그 중동의 다른 국가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관련돼서 일을 많이 했죠.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도 지지를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국의 그 독재자들은 이 사람을 총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래서 이 뒤에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거 정말 데인저러스를 넘어서 페럴러스라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아찔한 긴장이 지금부터 시작이 이미 12월 27일 12월 말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에서 지금 대단한 우리 순교자가 숨졌다 하면서 대단한 보복 어디에 있던지 미국 사람들은 안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전례를 깼으니까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체크 앤 밸런스를 맞지 않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또 이번에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전면전은 안 한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를 살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공이 그쪽으로 갔고 그의 술레이마니의 후계자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인데,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킬까 조마조마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팍스의 셔네니티는 잘했다고 하고 터커 칼슨은 이거 위험한 행위라고, 이 일을 하게 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팍스에서조차도 지금 의견이 갈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란도 미국과 전면전을 하면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서는 안 하겠죠. 그러나 항상 전쟁은 사고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마조마해 하는 겁니다. 걸프 지역의 기간 산업을 깬다던가, 이스라엘을 라켓 공격한다던가, 미국의 군인과 미국 외교관을 공격을 하겠죠. 공격하거나 납치한다던가, 이라크 등등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서는 미군 떠나라라는 소리를 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중동에서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지금처럼 힘을 발휘했었던 것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란 지도자와 만난다 이런 말까지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번에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이 위험하다. 지그재그식으로 전쟁을 절대로 안 한다고 하면서 3차 전쟁 가까이로 몰고 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미친 전략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진지하게 무거움의 그런 지식이나 지혜나 중동에 대해서 또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그런 걸 모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태가 일어날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미국 말로는 tit for ta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tit for tat 보복. 단기간으로 이란은 지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도. 경제도 너무 나쁘고 한데 민족주의를 활용을 해서 지금 카메이네이 말고는 이란 최고 지도자 말고는 이란 빌보드에 가장 많이 나온 이런 사람이 미국의 암살로 숨졌기 때문에 이란은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시위하고 하던 곳에서 적을 미국으로 딱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이 장군을 많이 싫어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존경을 했기 때문에 이 존경의 마음이 일치단결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내부의 공격으로 숨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외부의 공격으로 숨졌기 때문에 국장이 치러지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틀 됐죠. 이틀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며 제가 그냥 제 머리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라크에서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미국이 이라크에 왜 계속 주둔을 하느냐. 이라크 군을 훈련시켜서 아이시스를 잡는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렇게 본인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아이시스가 미군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그 시리아 쪽에서도 강해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 터키가 그쪽을 들어갈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또 가까워요. 친해요. 터키에 본인의 사업도 많고, 그 쿠르드족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시스를 잡는데 그렇게 공헌을 한 쿠르드족을 싹 버리고 터키가 쿠르드족을 터키의 목적에 의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쿠르드족이 스물스물 다른 곳으로 가면서, 스물스물은 여기에 맞지 않네요. 오히려 반대로 쿠르드족이 빠진 곳을 스물스물 아이시스가 다시 가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시리아에서도 아이시스가 커지고,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빠지면은 아이시스가 힘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요. 아마 이라크 내에 친이란 정치인들이 이제 그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미군 나가라라고 얘기할 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미국 국방부도 생각해보면 바보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 명령대로 누구를 암살하고 이런 것은 했지만 미군의 안전이 위험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그건 또 본인의 책임이잖아요. 그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군통수권자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고, 국방장관의 경우에 야 이렇게 해서 미군이 안전하지 않고 자꾸만 공격을 받는다면 국방부 자체에서 미군 철군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 감정을 가진 땅에서 미군을 보호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그걸 모르고 또 계속 가면은 그것도 바보 국방장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군,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군, 미군이 나가면서 아이시스가 강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을 테고요. 분명히 이제 납치나 또 다른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그를 암살함으로 인해서 이란도, 지금 이란이 그쪽 지역에서 패권 잡는 것을 술레이마니가 했으니까 그런 것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의 이란에서의 지역 야망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나 오사마 빈 라덴 또 아이시스의 지도자 사례보다도 이게 더 큰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카이다와 아이시스 지도자였던, 얼마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했던, 그게 저쪽 터널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비디오에 그 소리는 안 잡혀 있으니까 아부 바크르 바그다디, 그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을 살아야 한 게 더 큰 긴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숨졌을 때는 오사마 빈 라덴도 전투사였어요. 오사마 빈 라덴도 뭐 다른 지역에서 정치력을 발휘했다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했다던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술레이마니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을 넘은 그 파워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상을 깬 것에서, 그리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한 것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한마디로 이란과 다시 협상을 한다?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그 해결은 술레이마니의 죽음과 함께,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앞뒤를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결론이고요.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분열됐죠. 심지어는 공화당에서도 최근에 랜드 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하다가 이 사람이 경고를 날렸거든요.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을 암살해 놓고 좀 위험해지고 하니까 미군 추가 파병을 한 3,500명 정도 출동 명령을 내려놓은 것 같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을까? I don't know. 이기는 하지만 웩더덕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제가 이제 상원 그 임피치먼트 탄핵 같은 것이 조금 그 중요한 그런 탄핵 이슈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웩더덕이었다. 예전에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루인스키 스캔들 이런 것 뭐 막기 위해서 어떤 뭐 제약 공장을 폭발시킨다던가 중동 지역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이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그 오디오도 있습니다. 이 오디오도 있는데 제가 오디오를 들려드릴 준비를 안 해놨네요. 미처. 그런데 그 오바마가 재선되기 위해서 이란과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도 썼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보이스도 있습니다. 뭐 제 말을 그냥 믿으세요. 그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스 들려드리거나 들려드리지 않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기려면은 이란을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했는데 이번에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터커 칼슨은 아니라고 하는데 션 해니티가 얘기하는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암살을 했는가? 뭐 이런 그 생각들도 하고요. 그리고 1초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서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약간의 뭐 몇 초 방심을 하는 동안 드론이 와서 그 터트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나는 좀 천하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땅이 자신의 아주 그 친화적인 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 내에서는 뭔가를 공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벌써 사람들이 술렁술렁했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흉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에게 딸랑거림을 하는 사람이라는 부통령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제도 이제 트위터에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썼겠죠. 이 술레이마니를 이 암살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9.12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술레이마니가 얼마나 잔혹했는가 아는가 존재하지도 않은 행위를 술레이마니가 했다고 미국의 부통령이 트위터에 썼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같은 말도 안 되는 트윗을 미국의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믿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부통령이 한다는 것. 9.12 공격 그 당시에 그 트위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비밀리에 12명의 그 테러리스트 후보들 가운데 10명을 몰래 아프가니스탄에 진입시켜서 훈련시키고 했다 하는데 9.11 사태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배후에 있는 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용의자들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원수 척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친하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는 일을 이란의 그 솔레이마니가 그것을 도와줍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12명 테러리스트 가운데 10명을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무식하긴 고만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19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부통령을 한다고 하고 참 나온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하면 한국에 누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 것처럼 또 믿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참. 그리고 이번 주에 민주당이요. 각각 후보가 뭐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후보가 뭐 15명, 16명 뭐 이 정도 됐었으니까 한 사람 지금 후안 카스트로 전 도시개발국 장관이 오바마 시대에 사임을 했으니까 지금은 14명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 선거 기금을 특히 누구죠?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3,400만 달러나 모았다는 것은 잘한 겁니다. 잘하긴 잘했는데 그래봐야 지금 확실한 후보가 없어서
문제죠. 그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도 뭐 2천만 달러 넘게 모았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2,100만 달러 제가 딱 돈을 제 수준으로 계산을 하네요. 2,100만 달러 넘게 모았고 핏 부리저지도 2,400만 달러 이상을 모았고 뭐 앤드류 양도 1,600만 달러 이상을 모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는 뭐 모으지는 않고 개인 돈으로 하니까 돈 굉장히 많이 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은 4분기에 모은 액수입니다. 4,600만 달러보다 많이 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 사람이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악수를 두기를 원하는 그 한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슬픈 현실이 아니라 요즘에 웃고 싶은 현실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저는 이런 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웃픈 현실이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란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차 전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에는 사람이 누구라도 죄 없는 사람이 숨져야 되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 몇몇 그 주도적인 군 통수권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 생명이 왜 죽어야지 됩니까? 전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전쟁에는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규 방송 아니고 주말에 하는 위켄드 에디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튼 전쟁은 원치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일이 잘못 풀린다면 패트릭 뷰캐넌이 얘기한 것처럼 잘못 풀린다면 민주당에서는 좋아할 수 있죠.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다. 미국의 최우선순위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다. 전쟁은 사람과 함께 수많은 전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잘못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기를 바라는 후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모든 뉴스가 지금 다 가려졌는데 북한 뉴스도 많이 가려졌고요. 이란 이 사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아직도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워싱턴으로 해서 어제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플로리다주에서 복음주의 한 목사가 아니라 완전히 연예인 차림으로요. 왜 여성들 튤립 소매 있잖아요. 아주 연한 핑크색의 튤립이 또 아주 너플너플거리는 것 같은 그런 차림으로 복음주의 여자 목사가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본래의 얼굴을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허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민주당이 교회에 입을 막으려고 한다. 어제 이제 트럼프를 위한 복음주의자 해서 재선 캠페인을 한 것이거든요. 내가 종교 커뮤니티의 챔피언이다. 민주당은 극단적이고 반종교적인 사회주의자들이다. 미국에서 종교가 지금 갇혀버렸다. 모든 민주당 후보는 우리 교회와 목사를 침묵시키려고 한다. 이게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한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지금 특히 복음주의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최근에 복음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잡지인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창간한 이 잡지에 물러나는 은퇴하는 편집장이나 또 잡지의 사장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이만큼 봤으면 됐다. 복음주의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된다. 지지할 사람을 지지해야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쫓겨나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뒤에 다른 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한 대표 200명 정도가 크리스처니티 투데이가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같은 캠페인을 했는데 종교기관은요, 미국에서 트럼프 이전에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종교와 정치는 분리를 해야지 된다. 이게 정석이었습니다. 현대 미국의 정치 문화적인 분위기가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그래서 세금 감면도 받잖아요. 세금 감면도 받고 세금도 안 내고 헌금 받고 그래서 점점 부자가 되고 하는데
정치에 개입을 하면은 자신들 좋게 이슈에 있어서나 무엇이나 다 그쪽으로 해서 교회에 표가 많잖아요. 목사의 말이 얼마나 신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럼 이건 부당한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쭉 지켜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고 종교기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줬고요. 그 케네디 때만 하더라도 존 F 케네디가 캐톨릭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와 종교를 나의 개인적인 그 믿음과 정치를 분리를 하겠다. 가장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게 캐톨릭은 낙태에 반대를 하는데 정치인으로서는 또 민주당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나, 대통령으로서의 나와 카톨릭 신자로서의 나를 구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구분을 해야지 된다고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지 된다는 게 미국의 대중 정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 어떠한 명제처럼 진리처럼 사람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 F 케네디니까 믿어보자 하고 이제 대통령을 시켰고 그 이후에 몇십 년 뒤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또 그 아이리시 대통령이 또 나왔었던 것이고 아이리시면서 카톨릭이면서 이혼을 했는데도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이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종교가 지금 한국에서 그 기독교에서 이제 보수의 것 딱 그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조국은 기소 안 했는데 전광훈 목사를 기소한다면 이렇게 지금 불을 켜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미국의 그 종교계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복음주의 목사들 많죠. 빌리 그레엄 목사.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이건 민주당 대통령이건 다 모든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의 그 축도를 받았고 원로 목사이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그 룰이 완전히 깨졌다. 어디까지 깨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깨지다 보니까 복음주의 자체에서 이건 너무 나갔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아직까지는 복음주의 내부에서는 그 소리에 대해서 지지보다는 반동이 많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가능하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상 수배자 CEO, 테러리스트 수배자가 아니라 참 이 지금 닛산이요. 닛산 르노 CEO였었던 그 카를레스 곤 다음 주 수요일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전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있어요. 본인 무죄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본인의 회사에서 받는 베네핏 같은 거 숨기고 서류 같은 것도 잘못 조작했다 해서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의 법의 잣대가 잘못됐다. 나는 그 부정의로부터 탈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지금 그 악기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레바논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터키를 거쳐서 이스탄불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와이프는 아니라고 하고 수요일에 보면 수요일에 그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본 때리는 것만 열심히 하겠죠. 어쨌든 지금 와이프 측에서는 혼자 집에서 걸어 나와서 NHK도 그렇게 보도를 했네요. 걸어 나와서 이 사람이 보석금이 미국 돈으로 1,400만 달러나 책정된 사람인데 감시 카메라도 있고요. 감시 카메라가 하나가 아니라 밖에서 봐도 여러 개 있던데요. 그런데도 그동안도 사실은 일본 사법 체계가 너무 잘못됐다. 나에게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도 아주 그 자유롭게 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시 카메라 자체도 리얼 타임으로 모니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은 한 달에 한 번 제출하는데 한 달에 그 달의 그 중반기 15일경에 전달을 한답니다. 그리고 무슨 휴대폰 전화와 인터넷 사용도 한 달 베이스로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쓰는 이런 것도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고 어쨌든 집에서 걸어 나가서 공항에 가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공항에서 이 사람 얼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본 이민국이 또 보통 까다로운가요? 얼굴 보고 그냥 돕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딘가 얼굴을 감추고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법 전문가들은 이 카를로스 곤이
닛산, 리노 자동차 내부에 나의 라이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꾸민 음모이고, 그리고 여기에 미국 정부가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브라질, 레바논, 바리 시민권을 갖고 있고 여권도 그렇게 갖고 있고요. 뭐 여권도 몇 개씩 갖고 있고 한 세 개네요. 세 개.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 음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법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그 GPS 전자 모니터를 해야지 된다. 보석금 내고 풀려난 사람은. 미국에선 그렇게 하죠. 보석금 내고 풀려나면 전자 발찌 같은 것 차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도 안 한다. 물론 일본 법 체제가 어떠한 그 자백에 의해서 그 유죄 무죄를 결정한다던가 이런 그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도쿄에서 뭐 트래픽에 따라서 다르지만 6시간 내지 9시간을 어디를 자동차를 타고 가서 그 이스탄불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베이루트로 가고 뭐 이래야지 되는 건데 이 비행기 회사는 또 전세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전세 비행기 회사는 그 터키 회사인 것 같은데 이 지금 레바논이나 일본이나 터키나 이쪽에서 쭉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 전세 비행기 회사 직원이 가짜 기록을 이렇게 하는데 동의를 했다. 그 기록뿐이겠어요? 악기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 케이스에 몸을 담아 왔던 아니던 그렇게 볼 때 어쨌든 악단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이 사람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연말연시 그 컨설트를 그 집에서 즐긴 것도 사실이고 그럼 그 악단 가운데서 용병인 거죠. 돈 받고 어떤 그 경비원이라든가 뭔가를 이 사람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줬던 사람 그 용병들도 돈 받고 이 같은 그 용병 일을 한 것이고 그 이민 컨트롤을 피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아무튼 개인 비행기 자체가 검문 검색이 조금 느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카를로스 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슨하다는 것이 일본으로서도 망신이고 또 더군다나 도쿄 올림픽을 치러야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또 그 박스로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박스를 검사를 안 했다는 게 이게 아무리 할러데이라 좀 느슨했다고 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완전히 최고의 그 용의자인데 그렇습니다. 배임 등의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15만 마일을 저지 없이 도망친다는 참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이고요. 그 지금 이스탄불에서는 터키요 7명의 공항 스태프과 조종사도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받고 있다. 인터폴이 뭐 현상수배 포스터 만들고 있다고도 하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몇 개월 동안 이런 탈출을 준비했다. 이 62세의 그 카를로스 고는 나 혼자 했다. 혼자 어떻게 합니까? 이게 프랑스의 아주 그 전문가 세련된 전문가도 개입됐을 테고 여권이 프랑스 여권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레바논도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고 레바논에서 영웅이기도 하고 레바논에서 그렇게 살고 레바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일본에 가서 다 쓰러져가는 닛산 자동차를 그렇게 키웠다 하니까 영웅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레바논에서는 영웅이기도 하지만 부패의 상징이기도 하답니다. 이 사람이 그 본인도 그렇고 뭐 부동산 같은 데 투자도 많이 하고요. 정부 정치인들과 연관을 맺어서 아무튼 부자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브라질에서 아주 그 돈을 많이 벌고 그랬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에서도 두 가지 엇갈리는 그런 것이 있고 본인은 나 혼자 했고 무죄다. 일본의 법 체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닛산 내부의 라이벌도 뭐 당연히 그 비난을 할 테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정말 재밌는 건 넷플릭스 있죠. 넷플릭스가 이 사람이랑 이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넷플릭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그 스토리를 그 넷플릭스에서
사서 이 어떠한 그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화 만들면 must see 영화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넷플릭스 아닙니까? 자신의 스토리를 커버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가 사인을 다 일본 떠나기 몇 개월 전에 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여기서 제일 나중에는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것은 넷플릭스의 영화를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미국의 이란 문제, 북한 문제는 들어갔지만 또 북한이 이렇게 본인들이 뒤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니까 계속 부각돼야지 되니까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 카를로스 곤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부터 미국에서는 선거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놀라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의 오늘의 미국의 유튜브나 미국의 대선이나 이란 문제나 정말 전쟁으로 가는지 카를로스 곤, 북한 흥미진지한 내용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뉴스를 하면서요, 좀 허망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통 사람의 생활과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거 전혀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하는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허망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늘 일을 해야지 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은 없지만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이것은 적어도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눈치를 채셨는지 인정을 하실지 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어떤 한쪽을 지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쭉 그쪽 면으로 뉴스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결코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좀 냉정한 입장에서 좀 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릴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저에게도 굉장히 해피한 2020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